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국사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은 물어봤네요. 자, 요거는 이제 경기 연천 정곡리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다. 구석기 시대. 자, 유물로는 주로 사냥을 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요게 이제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주먹도끼죠. 주먹처럼 생겼고 한 주먹에 이게 딱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먹도끼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해국도지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청나라 때 청나라 사람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세계 지도와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수월간음도는 고려시대 불화와 관련된 거죠. 고려 불화, 불교 그림이죠. 불교 그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신서기석은 바로 신라의 두 화랑이 앞으로 유교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이제 바위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라 시대고요. 여기는 해국도지는 조선 후기, 수월간음대는 고려시대이지요. 시기가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뭐 요거는 이제 이 유물로만 봐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고려는 뭐의 침략? 누가 침략했나 봐요. 자, 고려를 침략하는 애들은 누구였죠? 처음에 거란, 그렇죠?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뭐예요? 왜구죠, 왜구, 홍건적 이렇게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왜구, 홍건적 이 넷 중에 하나겠네요. 자, 서희의 외교단판, 서희 외교단판으로 물리친 애들이 누구죠? 예, 거란이죠. 강감찬의 귀주대첩에서 물리쳤던 애들 누굽니까? 거란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1번 거란 되겠습니다. 2번 미국을 우리가 물리친 건 뭐죠?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3번 영국은 뭐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정령했지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원상 회복을 하게 되고, 일본은 뭐 임진왜란과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고려 무신 집권기 보조국사, 이 보조국사가 누군지 알면 금방 아는데요. 자, 세속화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내세우면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쳤다. 바로 누굽니까? 예, 진울이죠. 고려시대 승려 진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5년은 뭐 어느 시대죠? 신라시대. 이순실은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인물이죠. 장수왕은 고려시대. 뭐 딱 그냥 봐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4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이네요. 1차 봉기가 있었고 전주화약이 있었고, 그래서 전주화약을 통해서 동학농민군이 1차지만 승리를 거두고 여기서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 조직을 얻어내지요. 자, 그러다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봉기하게 되죠. 10월 달에.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가 일본, 이미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승리한 상태였죠.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안타깝게 동학농민군이 이제 그 꿈이 좌절된 그때가 언제냐? 패배한 전투가 바로 3번 우금치죠. 그래서 공주 우금치 전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국학 설치는 어느 때죠? 네, 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신라죠. 사비를 천도한 것은 누굽니까? 사비로 천도한 왕은 바로 백제의 성왕이지요. 성왕. 고구려 멸망은 뭐예요? 668년이죠. 보장왕 때입니다. 보장왕. 왕위를 보장받지 못한 보장왕이네요. 자, 답은
3번. 나머지가 너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이것도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세도정치 시기에 뭐래요? 세도정치를 찾으면 되겠네요. 정치기강이 문란해져 관원의 부패가 심해졌다. 결과는 전정, 군정, 황곡의 부담으로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졌다. 자, 전정, 군정, 황곡. 황곡은 환정이라고 해서요. 이걸 뭐라고 하냐? 삼정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이 너무 문란했죠. 그래서 결국은 세도정치 시기에 홍경래은안이라든지 진주 밀란, 다시 말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도정치 시기에 아주 극심한 삼정문란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다, 백성들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회사령은 1910년, 20년대 뭐 허가제, 신고제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요. 발췌계는 이승만 정부 때 헌법을 바꾼 거죠. 1952년에 이승만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직선제 개헌으로 바꿉니다. 정읍발언은 이승만이 1946년 6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기미가 없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료와 관련한 정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유생들이 반발하자 흥선대원군이 크게 놓아요. 이곳은 존경받는 선현을 제사하는 곳인데, 이곳은 선현을 제사하는 곳이래요.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대요? 붕당의 근거지가 되어버렸고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서원입니다. 조선시대 서원입니다. 서원. 이 서원은 특별히 국가에 의해서 면세 면역의 특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마을, 그 서원 주변에 백성들을 이렇게 뭐랄까 착취한다고 해야 될까요?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물자를 착취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라고 흥선대원군이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 붕당의 근거지고 도둑의 소굴을 뭐요? 없애버리는 서원 철폐를 합니다. 근데 다 없앤 건 아니고요.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이 선현을 제사하는 거, 뭐 이황이라든지 뭐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선현을 제사하는 것은 이제 놔두고요. 나머지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뭐 자기 집안에만 유명한 그런 선현을 제사하는 곳은 다 없애버리게 되죠. 바로 서원 철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노급을 설치한 거는 언제일까요? 노급 설치. 노급은 이제 아주 옛날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귀족들의 귀중한 경제적 기반이었죠. 이 노급을 폐지한 왕이 신문왕이죠. 신라 신문왕. 그것을 부활한 왕은 신라의 경덕왕입니다. 자, 교정도감은 뭐죠? 바로 고려시대 최씨 무신 정권의 아주 핵심 기구가 되는 게 바로 교정도감입니다. 동서대비원은 고려시대 때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죠. 자, 답은 1번 서원 철폐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세력은 물어봤네요. 인물로는 김옥균, 박용효, 김윤식, 김홍집,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급진개화파. 그렇죠? 급진개화파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고자 했고, 특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지요. 바로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바로 3번 개화파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급진개화파가 되겠지요. 자, 호족은 이제 신라 말에 생겨나서 고려 초까지 지배 세력으로 활동을 했고요. 무신은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오경 박사는 이제 고려 성종 때 오경 박사를 이제 전국에 파견해서 유교 경전을 널리, 유학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여튼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을 물어봤네요. 이거 딱 보시면 알아야 되죠. 금동대향로죠. 금동대향로. 어디에서? 맞습니다. 부여 능산리에서 발굴되었는데요. 어떤 절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절터 우물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게 바로 이 금동대향로이죠. 그래서 불교와 도교 세계를 함께 표현했습니다. 이 아래 때는 이제 용왕이고요. 위에는 뭐죠? 여기가 연꽃 불교죠. 여기는 이제 신선이 산다는 그런 뭐죠? 무릉도원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를 함께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답은 뭐 어렵지 않네요. 4번 백제 금동대향로입니다. 택리지나 상평통보, 고려만국 정도는 전혀 해당되지 않지요. 하지만 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널리 사용된 화폐죠. 택리지는 이제 이중환이 만든 지리서입니다. 고려만국전도는 이제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세계 지도입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펼친 조선의 국왕 이렇게 물어봤네요. 임진왜란 이후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 명과 후금 사이에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실리를 취하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중리배교죠. 중리배교.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왕,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면서 열심히 임진왜란 이후에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 바로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뭐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답은 1번 광해군입니다. 해공왕은 신라 시대 이제 어떤 혼란한 그 상황이 되는 그 기점이 되는 왕이죠. 그래서 해공왕의 죽음 이후에 피살 이후에 신라의 왕위 다툼이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신라가 이제 어지러워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신라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신라, 고국천왕은 고구려의 왕이지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한국사 골든벨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고종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이준, 이상설, 위종을 일컫는데요. 바로 뭡니까? 특별한 어떤 임무를 띠고 고종이 보냈죠. 1907년에 보낸 바로 누굽니까? 헤이그 특사입니다. 이때 당시 만국평화회의가 어디에서? 헤이그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헤이그에 많은 이제 지도자, 세계의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그런 을사늑약의 불법성, 일제의 어떤 만행 이런 것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보냈지요. 그러나 결국은 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실패로 돌아갔고 이 일로 인해서 고종은 퇴위를 당하게 되지요. 답은 4번입니다. 중추원, 도병마사, 중서문화성 이건 다 어느 시대? 고려시대 중앙 정치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대가 맞지 않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1920년대 농민들은 소작료이나 소작권 이동 반대 등을 요구하는 쟁의를 벌였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작쟁의라고 하죠. 자, 특히 뭐뭐는 어떤 사건은 소작자를 낮추는데 성공을 했대요. 사실은 소작농들이 뭐 이렇게 막 항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전국의 농민운동을 자극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뭡니까? 소작쟁인데 어디에서 일어난? 네, 맞습니다. 암태도입니다. 그래서 목포 쪽에 그 앞에 있었던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소작쟁입니다.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답이 됩니다. 자, 6.3 시위는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제의 그 어떤 억압과 피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960년대 이제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제 추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본과 우리가
국교를 다시 맺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6.3 시위입니다. 1964년 되겠네요. 자, 이자겸의 난,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자겸의 난이죠. 1126년. 강조의 정변, 이게 이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왕에 올린 거죠. 100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뭐 시대도 그렇고요. 뭐 내용을 봐도 금방 4번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이래요. 순한글, 국한문, 영문 세 종류로나 발행을 했답니다. 영국인 베델, 이게 이제 가장 큰 힌트가 되겠네요. 영국인 베델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이 일본에서 쉽게 이 신문을 건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강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바로 그 신문, 양기탁과 함께 만들었던 그 신문, 바로 뭡니까? 대한매일신보이지요. 뭐 신문이라고 했으니까 딱 봐도 3번밖에 없지요. 신문스러운 거는 답은 3번이네요. 독사실로는 신채호 선생이 쓴 역사 관련된 책이고요.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뭐 너무너무나 잘 아시죠?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편년체, 즉 시간의 흐름대로 쓴 그런 기록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 지배 방식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한국을 지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글 신문의 발행을 허용하는 등 문화적 제도의 혁신을 내세웠다. 바로 뭐예요? 무단 통치에서 뭘로 바뀌는 거죠? 문화 통치로 바뀌는 거죠. 답은 쉽게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인 제도는 뭐냐면요. 고려시대 초에 뭐 이게 이제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요. 지방 호족의 어떤 반란을 막기 위해서 지방 호족의 자제를 서울로 인질로 데려온 그런 제도를 바로 기인 제도라고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2공화국 때를 제외하고는, 제2공화국 때는 내각 책임제 그리고 양원제를 했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습니다. 친명배금 정책은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하게 되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를 우리가 따르고 저 오랑캐인 청나라죠. 금을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인조 때죠. 인조 서인들을 중심으로 친명배금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1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 너무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그냥 사진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이화학당 학생이래요. 3.1운동이 일어나자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한 사람, 서대문 형무소에서 안타깝게 고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분 바로 유관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김음돌, 나운규, 윤원영, 이분들 모르겠어요. 나운규는 이제 일제 때 인물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은 있어요. 근데 김음돌, 윤원영, 이분은 이제, 김음돌은 신문왕 때, 신라 신문왕 때 인물이고요. 윤원영은 조선 명종 때, 즉 임진왜란 직전의 인물이라 사진조차 없죠. 네, 답은 유관순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죠. 유관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보면 얼굴이 좀 빵빵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고문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지 실제 얼굴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 붓기가 빠진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14번은 어렵지 않게 유관순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항 이후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늘어나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의 피해가 커졌다. 이에 일부 지방강들은 어떻게 해요?
곡물이 막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오르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방관, 즉 지방 사토들이죠. 지방 수령들은 이걸 막아야 되겠다. 곡물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겠다. 방어해야겠다. 그래서 방곡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죠? 방곡령입니다. 그래서 지방강들이 곡물 유출을 막고자 방곡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봉사 10조는 뭐죠? 최충원이 왕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건데 뭐 실제로 그러니까 수용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선언에 그친 거고요. 교육입국조서는 고종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교육입국조서를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여운형, 김규식이 이승만의 남한 단정론에 반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좌우로 분열되면 안 된다. 우리 좌우가 협력해서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한 게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곡물 유출을 막고자 했다. 요것만 좀 한자적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만 좀 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파견 목적은 독립투쟁을 위한 국내 침투다. 국내 진공작전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국내 진공작전. 자, 미국 전략정보국 OSS, 오늘날은 CIA죠. 훈련을 마친 한국 광복군이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일제강점기 거의 마지막 때에 미군과 함께 우리나라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죠. 그게 바로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네, 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화도 해군은 뭡니까? 1388년 이성계가 신의주 쪽에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이제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위화도 해군 1388년 이성계입니다. YH 무역 사건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에 부마 항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부마 항쟁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 바로 YH 무역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천도 운동은 뭐 다 아시죠? 묘청의 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1135년에 그렇죠. 서경으로 천도하자라는 묘청의 주장에 따라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난 그런 사건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한국사 묻고 답하기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이렇게 삼국 외상회의,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한국의 어떤 미래를 결정한 회의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식 정부를 이제 세워야 되겠죠. 정식 정부를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 전에 그러면 임시 정부를 만들자. 임시 정부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 이제 한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한국인이 임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 임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과 소련이 각각 이제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 임시정부가 바로 이제 정식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임시정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 이런 제안을 한번 하겠다라는 거예요.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만약에 임시정부가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뭐랄까 단소조항 비슷한 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과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게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제안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신탁 통치 때문에 이 신탁 통치가 이제 결정을 낸 게 아니고요.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신탁 통치라는 말 자체가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졌죠. 왜?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일본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지배? 뭐 일본보다야 낫겠지요. 우리나라를 뭐 도와준다라는 의미겠지만 여튼 다른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우리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에 대한 문제로 우리 좌우가 분열되고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답은 신탁 통치입니다. 제가 회의는 뭐 아시죠? 고구려의 귀족 회의입니다. 3번 나제 동맹은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가 이제 쳐들어온 것을 자기 힘으로 막기는 힘들기 때문에 신라 백제가 연합해서 고구려 침입을 막겠다. 그래서 세 차례의 나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1차 나제 동맹은 433년에 이루어지고요. 2차 나제 동맹은 493년, 3차 나제 동맹은 553년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나제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독서 상품과는 신라 원성왕 때 이제 유교적 인재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너희들 관료를 시켜주겠다. 즉 공무원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게 바로 독서 상품과입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구가 뭐냐? 1948년 10월에 설치됐대요. 반민족 행위자 조사 및 처벌을 위한 기구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죠. 그래서 반민특위. 그래서 이제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반민특위는 친일파 청산을 위한 이제 그런 기구였는데요. 안타깝게 이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제헌국회,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죠. 1948년에 만들어진 이 제헌국회가 한 일입니다. 자, 답은 4번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있는 제시문에 이런 것들 힌트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셔서 쭉 아시겠지만 이 제시문이나 다른 걸 통해서 잘 내용을 몰라도 금방 이 단어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당성은 발해의 최고 정무기구입니다. 식목도감은 고려시대 법을 만드는 그런 기구고요. 바로 도병마사와 함께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기도 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이 8.15 해방될 때에 바로 직후에 만든 우리 그 어떤 일제가 이제 일제가 망하고 이제 공백 상태에서 우리 자치적인 어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여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역사의 한 장면이네요. 뭔가 열심히 어떤 가두행진을 하고 있네요. 1920년 조선물산 장려, 20년에 조선물산 장려의 행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행진에 참여한 사람은 뭐라고 구호를 외쳤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된 구호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답은 3번이네요.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래서 조선 사람은 조선 물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조선의 물자를 이렇게 조선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건설 후 통일은 뭐죠? 먼저 건설하고 나중에 통일하자.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통일 전략이었어요. 일단 지금 뭐 그냥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 끄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되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의 통일 노선이었다. 자, 2번 유신헌법 철폐하라. 이건 시대가 어느 시대겠어요? 바로 박정희 정부 때이겠죠.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제 독재로 이제 가니까 유신헌법 철폐하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4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바로 누굽니까? 1970년에 평화시장에 그서 일했던 바로 노동자 전태일이 외친 거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된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데요. 이걸로 이제 분신하게 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건 이렇게 물어봤네요. 주제는 4.19예요. 그 배경은 3.15 부정선거래요. 정계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했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네요.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19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이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사실 그 사이에는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에 붕괴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게 되고 결국은 4.19 혁명이 일어나고 4.19 혁명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요. 답은 4번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가게 되지요. 자, 1번 직강소 설치는 동학농민운동 때 있었던 거고요. 전주 하약에서 이제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전라도 일대 만들어진 농민자치조직입니다. 기묘사화는 뭐죠? 기묘사화는 자, 기묘한 이름을 가진 조광조죠. 조광조를 이제 조광조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조선 중종 때입니다. 3번 노비안건법은 뭐죠? 고려 광종 때 그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던 노비들을 이제 뺏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제도, 노비안건법입니다. 고려 광종 때니까 전혀 또 시대가 다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6.25 전쟁의 전개 과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일사후퇴가 있었고 정전협정까지 가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했죠. 6.25.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이제 쉬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좀 이렇게 정신을 놓다고 그래야 되나? 좀 쉬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빈틈을 이용해서 북한군이 불법으로 남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죠? 네, 낙동강 유역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군이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전세가 역전이 되죠. 그래서 쭉 평양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갔죠?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중공군이 이렇게 다시 쳐들어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울을 뺏겨요. 그게 바로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다시 회복을 하고 한 2년 동안 휴전선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뭐였죠? 우리 독립군들이 간도 참변 이후에 이건 더 이상 그 만주에 있다가는 우리 간도에 많은 우리 독립군 가족들 내지는 우리 동포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자유시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면서 다시 만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자유시에서 많은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2번 미스야 협정은요,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맺은 조약입니다. 조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협정이네요. 협정인데 쉽게 해서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을 팔아 넘긴 거죠. 중국 만주 군벌이 팔아 넘긴 겁니다. 일제한테. 그러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미스야 협정입니다. 자, 별기군 창설은 뭐냐? 이제 우리가 근대 개화라고 해야 되나요? 개혁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군대 구식군을 이제 없애고 신식군대를 만드는데요. 그 신식군대가 바로 별기군이었습니다. 이 별기군의 이제 대장이 일본인이어서 외별기라고 하기도 했죠.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별기군, 외별기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죠. 우리나라 구식군인들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4번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했다. 특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핵벽 정책을 했고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그 결과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핵벽 정책 하면 또 우리가 금방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김대중 정부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몰아내고 군권을 장악한 사건, 바로 전두환이 일으킨 쿠데타죠. 바로 12.12 군사반란입니다. 그렇죠. 12.12 군사반란.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26일 날, 그렇죠. 1979년 10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죠. 시해죠. 시해를 당하게 되면서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해 사건의 어떤 수사 총책임자가 바로 전두환이었죠. 전두환. 그때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사 총책임자였고, 이 수사 총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요, 모든 권력이 좀 이렇게 좀 집중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견제가 들어온 거죠. 아, 저건 너무 안 된다. 저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승화 그때 당시 육군 참모총장, 계엄군 사령관이었죠. 이분이 이제 전두환을 이제 뭐랄까 이제 멀리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 전두환이 그걸 낌새를 알아채고, 아, 이렇게 내가 쫓겨나느니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12.12 군사반란입니다. 이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은 권력을 차지하게 됐고, 나중에는 5.18을 거쳐서 대통령을 하게 되지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자, 답은 12.12 군사반란입니다. 자, 삼포회란은 뭐냐? 조선시대 때 1510년에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포구에서 일본 놈들이 왜구들이죠. 난동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삼포회란입니다.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1885년에 러시아가 막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4번의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에 진주에서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부정부패, 잘못된 삼정문란을 이렇게 항의하면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 조선 최대의 밀란이 바로 임술농민봉기고요. 진주밀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도 3번,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이 뭐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제통화기금 IMF 지원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IMF 사건 먼저 1997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IMF를 아주 그냥 금방 종료합니다. 즉 엄청난 돈을 우리가 IMF로부터 빚을 빌렸는데요. 금방 우리가 빚을 전액 상환을 합니다. 아마 그 IMF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어떤 저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IMF의 어떤 경제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런 것들을 금방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었느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답은 2번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돈이 없다기보다는 달러가 없었던 거거든요.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이 외환, 달러에 해당하는 그 맞먹는 그것이 바로 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금 모으기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달러 부족,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돌잔치 때 받았던 돌반지, 뭐 이런
그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부치 이런 것들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했던 겁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빨리 종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1번 형평운동은 조선시대 특히 조선 말이죠. 백정입니다. 소, 말, 돼지 이런 가축을 잡는 도살업자였던 백정들이 이때까지도 우리 그 1894년에 사실은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사실 신분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는 그런 집단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백정들이었는데 이 백정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공평하게 대해달라라고 하면서 1923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요. 우리도 이제 평등하게 대접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형평운동이고요.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입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 공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자, 3번 교조 신혼운동은 동학 교도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동학 교도였던 최재우가 억울하게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교조였던 그러니까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교조였던 최재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라고 하는 게 교조 신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1890년대 전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급 운동은 이제 1930년대 문명 퇴치를 위해서 이제 일어난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5번 기억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박정희 정부 시기의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경부고속국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를 만들게 되면서 어떤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전국의 어떤 연결이 또 쉬워지고 그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산청팝은 1929년에 있었던 그런 일제의 어떤 불법적인 내지는 어떤 차별대우에 항거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으킨 사건이고요. 상평창 설치는 고려 성종 때 993년인데요. 물가 조절을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상평창입니다. 당백전은 뭐 아시죠? 바로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돈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약간 불법 화폐는 아니고요. 별로 좋지 않은 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5문제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여기에서 잘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